지금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늘 같은 말을 반복해왔죠. 우주기술력이요? 한국은 일본보다 항상 40년 뒤처져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나온 충격적인 발언은 최근 한국이 이 오래된 인식을 바꿔놓았습니다. 대한민국이 2022년, 2023년, 그리고 2025년 11월 27일 누리호 4차 발사까지 성공시키면서 마침내 3연속 성공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같은 시간 일본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일본은 2024년 3월, 2024년 11월, 그리고 2024년 12월 단 1년 동안 3연속 실패를 기록한 거였죠. 정부도 실패했고 민간도 실패했습니다. 결국 기술력의 차이는 결과의 차이를 만들었고 결과의 차이는 국가의 힘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일본이 한국보다 40년은 앞서 있다고 평가받던 우주 기술력이 2025년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역전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일본을 압도한 대한민국의 숨겨진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타 아키히로입니다. 올해 나이는 44살입니다. 25년 동안 일본 우주정책연구센터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엔 자랑스러웠어요. 우주강국 일본의 미래를 설계하는 자리였으니까요. 그런데 2025년 11월 제 책상 위에는 한국 관련 보고서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누리호였어요. 한국이 만든 발사체였죠. 2022년에 처음 성공했고 2023년에 두 번째 발사도 성공했습니다. 연속 성공이었어요. 그런데 센터 내부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회의실에서 세토 마유키 국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운이 좋았을 뿐이야. 세토 국장은 51살이었어요. JAXA 로켓 엔진 시험부를 총괄하는 사람이었죠. 그의 말투엔 여유가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성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처럼 들렸어요. 저도 그때는 동의했습니다. 한국이 두 번 성공했다고 해서 일본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일본은 달랐으니까요. 기술 축적이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경험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속으론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일본 우주산업이 1년 동안 3번이나 실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023년 7월 JAXA의 엡실론 S 엔진이 폭발했습니다. 시험 중이었어요. 폭발음과 함께 불기둥이 치솟았죠. 그 장면을 뉴스에서 봤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JAXA는 조용히 넘어갔어요. 언론도 크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2024년 3월엔 스페이스원이 실패했습니다. 민간 우주기업이었어요. 발사 직후 폭발했죠. 또다시 실패였습니다. 그런데도 센터 내부에선 민간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2024년 11월 JAXA 엔진이 또 폭발했습니다. 똑같은 엔진이었어요. 49초 만에 터졌습니다. 이번엔 정말 충격이었어요. 같은 문제가 반복된 거였으니까요. 12월엔 스페이스원이 두 번째 발사를 시도했습니다. 또 실패했어요. 그런데 센터 내부에서 아무도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한국을 낮춰보는 분위기만 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제임 바르토스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임은 48살이었어요. 독일 국적이었고 국제우주안보평가위원회에서 동아시아를 담당하고 있었죠. 그는 한국 우주산업을 오래 분석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메일 내용은 간단했어요. 한국의 상승세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는 한국항공우주청 설립을 언급했습니다. 민간주도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발사체 개발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세토 국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국장은 읽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독일 사람들은 늘 과장하지. 그렇게 끝이었습니다. 제임의 분석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한국이 민간 체제로 전환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냐고 생각했거든요. 그 즈음 박준호라는 사람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39살이었어요. 한국항공우주청 발사체 분석팀 연구원이었죠. 그는 누리호 3차 발사를 앞두고 기술 보완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센터에서 박준호에 대한 평가는 냉소적이었어요. 한국 연구원들은 성실하긴 하지만 깊이가 없어.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크게 반박하지 않았어요.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낸 건 인정했지만 그게 일본을 넘어설 만한 수준이라곤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일본 언론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의 누리호 3차 발사 계획이 보도됐을 때 대부분의 기사는 회의적이었어요. 연속 성공은 우연일 수 있다. 한국의 기술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그런 논조였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면서 안도했어요. 일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속으론 불안했습니다. JAXA의 폭발 사고가 자꾸 떠올랐어요. 49초 만에 터진 엔진,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세토 국장은 폭발 원인 분석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결론은 없었어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식이었죠. 조직 내부에선 책임 소재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본 기술은 여전히 우수하다는 말만 반복됐어요. 저는 그게 이상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는데 왜 다들 문제를 축소하려고만 할까요?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진 못했어요. 센터 분위기가 그랬으니까요. 11월 말쯤 한국 누리호 4차 발사 일정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발사 준비 상황, 기술적 변화, 예상 성공률 같은 내용이었죠. 자료를 모으면서 느낀 건 한국이 생각보다 체계적이라는 거였습니다. 누리호는 단순히 발사체가 아니었어요.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의 결과물이었죠. 20년 가까이 준비해온 프로젝트였었습니다. 그런데도 센터 내부 반응은 여전했어요. 20년 걸려서 겨우 저 정도야. 그런 시기였습니다. 저도 그때는 동조했어요. 이미 50년 전부터 우주 개발을 해왔으니까요. 한국과는 출발선 자체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이 빠르게 따라오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일본이 그 속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임 바르토스가 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이었어요. 한국항공우주청이 민간 기업과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발사 비용을 낮추고 상업화를 앞당기려는 움직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다시 세토 국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국장은 이번에도 별 반응이 없었어요. 민간 협력이 뭐 그리 대단하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들으려 하지 않을 테니까요. 11월 말쯤 박준호가 한국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누리호는 단순한 발사체가 아니라 한국 우주 산업의 시작입니다. 그 문장이 묘하게 걸렸어요. 자신감이 느껴졌거든요. 과장된 말이 아니라 정말 믿고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센터에선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한국 특유의 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웃어넘겼어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때는 우주강국이었는데 지금은 1년에 4번씩 실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실패를 딛고 일어섰고 연속 성공을 만들어냈습니다. 체제를 바꾸고 민간과 협력하고 속도를 높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은 그걸 보면서도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잘 이루지 못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정확히 뭐가 잘못인지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센터로 출근했을 때 복도에서 세토 국장을 마주쳤습니다. 국장은 평소처럼 여유로워 보였어요. 류타, 한국 발사 준비 상황 보고서 완성됐나? 네,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좋아. 그런데 너무 심각하게 쓰진 마. 한국이 세 번째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그럴까요? 한국이 세 번째도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보고서를 쓰면서 자료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누리호의 엔진 성능, 발사 성공률, 기술 개선 내용들이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한국의 준비는 탄탄했습니다. 그런데 센터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일본이 뒤처지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 싫었으니까요. 11월이 끝나갈 무렵 한국 발사 일정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센터 내부에선 여전히 한국을 낮춰보는 분위기였어요. 그 분위기에 휩쓸렸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제임 바르토스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의 상승세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경고가 맞을까요? 아니면 일본이 맞을까요?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11월 27일 새벽이었습니다. 센터에 출근했을 때 복도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누리호 발사 예정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책상에 앉자마자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제임 바르토스에게서 새 보고서가 도착해 있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발사체 능력의 안보적 함이었죠. 보고서를 열어봤습니다. 첫 문장부터 날카로웠어요. 한국의 발사체 기술은 단순한 우주 개발이 아니라 동아시아 안보 지형을 재편할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되어야 한다. 제임은 누리호가 성공할 경우 한국이 독자적 위성 발사 능력을 확보하게 되며 이것이 군사정찰 위성 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상업 발사 시장에도 진입할 수 있어 일본의 입지가 축소될 거라고 예측했어요. 저는 보고서를 읽으면서 불편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보고서를 세토 국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국장은 한참 동안 읽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제임은 너무 앞서가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어요. 예전처럼 단호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센터 주요 인력 15명이 모였어요. 안건은 한국 발사 일정 대응 방안이었죠. 회의실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아무도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세토 국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3차 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물었어요. 성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세토 국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50% 정도로 봅니다. 2번 성공했다고 세 번째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에 동조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회의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항공우주청에서 공개한 발사 준비 상황 보고서였어요. 데이터는 정확했고 절차는 체계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했어요. 언론 플레이도 없었고 과장된 홍보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준비하고 있었죠. 그게 더 불안했습니다. 자신감이 느껴졌거든요. 회의가 끝난 뒤 세토 국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류타,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국장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할까요? 결국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준비 상태는 생각보다 탄탄합니다.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일본 언론에서 한국 관련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신중한 논조였어요. 한국 누리호 3차 발사 앞두고 최종 점검. 연속 성공 이어갈 수 있을까? 기사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시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저는 그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일본이 서서히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박준호에 대한 추가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청 내부 소식통에서 나온 자료였어요. 박준호는 발사 전 최종 데이터 검토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엔진 연소 시험 결과, 궤도 계산, 기상 조건 분석까지
모든 걸 점검하고 있었어요.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건 박준호가 매우 철저한 사람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저 데이터에만 집중했습니다. 한국은 그런 식이었어요. 조용하고 차분하고 통제된 상태였습니다. 일본과는 달랐죠. 일본은 불안했고 혼란스러웠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발사 준비 과정, 기술적 변화, 국제 전문가들의 평가를 모두 취합했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일본이 놓친 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어요. 한국은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초기 실패를 분석하고 개선하고 다시 시도했어요. 그리고 성공했죠. 일본은 달랐습니다. 실패를 축소했고 책임을 회피했고 문제를 덮으려고만 했어요. JAXA의 엔진 폭발 사고도 그랬습니다. 세토 국장은 명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했어요. 조직 내부에서 책임 소재를 따지지 않았죠. 스페이스원의 연속 실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간 기업이라는 이유로 그냥 넘어갔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고 일본은 4번 실패했습니다. 한국은 그 사이 2번 성공했어요. 센터에 출근했을 때 긴급회의 소집 공지가 떠 있었습니다. 제임 바르토스의 보고서가 문제였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세토 국장이 제임의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 보고서는 과장됐습니다. 한국의 발사체 능력이 안보 지형을 바꾼다는 건 비약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 흘렀어요.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의 분석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한국은 이미 2번 성공했고 체제도 개편했습니다. 세토 국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입술만 꾹 다물었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모두가 불안했지만 아무도 명확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어요. 저는 그날 오후 내내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누리호의 엔진 성능, 발사 성공률, 궤도 정밀도까지 모든 걸 다시 들여다봤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한국의 기술은 검증됐습니다. 2번의 성공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일본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인정하면 일본이 뒤처졌다는 걸 받아들여야 했으니까요. 29일 저녁 한국 언론에서 박준호 인터뷰가 보도됐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든 준비는 완료됐습니다. 이제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그 말투엔 긴장도 없었고 과장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만 있었어요.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부러웠어요. 한국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일본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한국을 지켜보는 것밖엔 할 수 없었습니다. 30일 새벽 센터에 다시 출근했습니다. 발사 예정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어요. 책상 위엔 새로운 자료가 쌓여 있었습니다. 국제우주안보평가위원회에서 보낸 분석 보고서였어요. 보고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3차 발사에 성공할 경우 아시아 우주 개발 판도가 바뀔 거라고 예측했어요. 일본의 독점 체제는 무너지고 한국이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받아들이기 싫었어요. 오후에 세토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류타, 한국 발사 당일 실시간 모니터링 준비했나? 네, 준비됐습니다. 좋아. 우리도 지켜봐야지.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국장의 목소리엔 여유가 없었어요.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모레면 결과가 나올 거였어요. 한국이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일본은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질 거였습니다. 성공하면 일본은 더 이상 아시아 유일의 우주 강국이 아니었어요. 실패하면 일본은 안도할 수 있었죠. 하지만 속으론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성공할 거라고요. 그 예감이 틀리길 바랐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12월 첫날 아침, 센터 전체가 긴장 상태였습니다.
내일이면 발사였어요. 모니터링 팀이 소집됐고 실시간 데이터 수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저도 그 팀에 포함됐어요. 회의실에서 세토 국장이 말했습니다. 내일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냉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말엔 떨림이 있었어요. 냉정할 수 없다는 걸 국장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제임 바르토스에게서 마지막 이메일이 왔습니다. 내일 한국이 성공하면 일본은 전략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자신감에 기댈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제임은 틀린 적이 없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센터는 조용했지만 공기는 무거웠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야경이 보였죠.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였어요. 한국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일본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을 거였습니다. 그 생각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내일은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센터에 남았습니다. 집에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책상 앞에 앉아 한국 발사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어요. 한국은 준비됐습니다. 일본은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게 차이였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발사일이 코앞이었어요.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적만 흘렀습니다. 11월 27일 새벽 1시였습니다. 센터 회의실엔 12명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지친 얼굴이었죠. 세토 국장이 최종 분석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어요. 13기 위성 전부 목표 궤도 600km에 안착했습니다. 임무 종료 시각은 18분 52초였고 42분 후 남극 세종기지와 정상 교신을 확인했습니다. 국장의 목소리엔 힘이 없었어요. 그저 사실을 읽는 것뿐이었죠. 저는 그 숫자들을 들으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어요.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엔진 성능은 어땠습니까? 예측치를 초과했습니다. 추력이 3% 높았고 연료 효율도 우수했습니다. 회의실엔 침묵만 흘렀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자료를 내려다봤어요. 일본의 최근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3년 7월 JAXA 엔진 폭발, 2024년 3월 스페이스원 발사 실패, 2024년 11월 JAXA 엔진 재폭발, 2024년 12월 스페이스원 2차 실패였어요. 1년 동안 4번 실패했습니다. 한국은 같은 기간 동안 3번 성공했어요. 그것도 이렇게 정확하게요. 그 대비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세토 국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우리가 놓친 게 뭡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일본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문제를 덮었고 책임을 회피했고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달랐죠. 실패를 분석했고 원인을 찾았고 다시 시도했어요. 그 차이가 지금 이 결과를 만든 거였습니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1톤 이상 위성을 독자 발사할 수 있는 7개국 클럽에서 안정성까지 입증했습니다. 3연속 성공은 기술 검증으로 충분합니다. 7개국이었어요.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인도, 그리고 이제 한국이었죠. 한국은 그 반열에 올랐습니다. 일본처럼 수십 년 걸린 게 아니라 20년 만에요. 저는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난 뒤 세토 국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류타,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결국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틀렸어요. 국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봤죠. 국장의 얼굴엔 후회가 보였어요.
JAXA 엔진 폭발 사고 때 명확한 원인 분석을 하지 못했던 것, 책임을 회피했던 것, 조직 내부 관료주의에 묻혀버렸던 것들이요. 오전 8시쯤 일본 언론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누리호 3연속 성공, 아시아 우주 판도 변화, 13기 위성 정확히 목표 궤도 안착, 일본 우주산업, 기술 격차 직면, 한국 독자 발사 능력 확보로 안보 지형 재편. 기사 제목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걸 하나씩 읽었어요. 언론도 더 이상 한국을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보도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달라졌다고, 일본이 뒤처졌다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 기사는 이렇게 썼어요. 한국의 누리호는 단순한 발사체가 아니라 체계적 우주 개발 능력의 증명이다. 3연속 성공은 우연이 아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 무력감을 느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일본이 1년 동안 한국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말했던 게 부끄러웠습니다. 오전 10시 제임 바르토스에게서 최종 분석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열어봤어요. 첫 페이지부터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실용 로켓 국가로 안정화됐습니다. 기술 검증 완료, 체제 안정화 완료, 국제 신뢰 확보 완료입니다. 일본은 위상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제임은 구체적인 비교 분석도 첨부했어요. 한국 엔진 성능 예측치 대비 3% 초과, 일본 JAXA 엔진 2년 연속 폭발이었죠. 한국 임무 완료 시각 예정보다 2분 40초 단축, 일본 스페이스원 2차 연속 발사 실패였어요. 한국 위성 궤도 정확도 99.8%, 일본은 최근 2년간 성공 사례 없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비교표를 보면서 숨이 막혔어요. 너무 명확했거든요. 일본이 졌습니다. 기술로, 체제로, 태도로요. 오후 2시 긴급대책회의가 다시 소집됐습니다. 센터 전체 인력이 모였어요. 20명이 넘었습니다. 세토 국장이 앞에 섰어요. 한국의 성공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그 말을 하는 국장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목소리도 떨렸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국장도 사람이었어요. 인정하기 힘들었을 거였죠. 하지만 인정해야 했습니다. 데이터가 거짓말하지 않았으니까요.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체제 전환을 무시했고, 민간 협력을 낮춰봤고, 기술 개선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연구원이 덧붙였어요. 한국항공우주청 설립 이후 한국의 발사 준비 속도는 우리 예상의 2배였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지 않았어요. 회의실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일본이 놓친 건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겸손이었어요. 한국은 실패를 인정하고 배웠어요. 일본은 성공에 취해 멈췄죠.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따라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했어요. 몇 년이 걸릴지도 몰랐죠. 그 사이 한국은 더 앞서 나갈 거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두려웠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분석실로 돌아와 자료를 다시 정리했어요. 한국항공우주청 내부 상황도 전해졌습니다. 박준호가 임무 종료 후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는 조용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저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죠. 축하 행사도 없었대요. 언론 인터뷰도 최소화했고요. 박준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완료됐습니다. 다음 발사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한국은 그런 식이었습니다. 승리를 선언하지 않았어요. 과장하지도 않았죠. 그저 다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한국은 이미 다음을 보고 있었거든요. 일본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저녁 6시 센터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일본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과거엔 자랑스러웠는데 지금은 부끄러웠습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못했고
변화를 거부했고 자만에 빠졌어요. 그 대가가 지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뉴스를 봤어요. 한국 관련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누리호 성공으로 한국 우주강국 대열 합류, 독자 위성 발사 능력 확보, 국제 위상 상승, 3연속 성공으로 기술 안정성 입증. 모든 게 한국 이야기였어요. 일본은 배경으로만 언급됐죠. 한 방송은 전문가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한국은 이제 상업 발사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독점 체제는 끝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두운 하늘이 보였죠. 저 하늘 어딘가에 한국 위성 13기가 떠 있었습니다. 600km 상공에서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한국이 성공한 건 당연했어요. 준비했고, 노력했고, 개선했으니까요. 일본이 실패한 것도 당연했습니다. 안주했고, 회피했고, 멈췄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센터에 출근했을 때 복도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책상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제임 바르토스에게서 또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일본이 다시 일어서려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방식으론 불가능합니다. 한국처럼 실패를 인정하고 빠르게 개선하고 민간과 협력해야 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일본은 변해야 했어요.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고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조직은 무겁고 관료주의는 뿌리 깊고 변화는 느렸어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한국항공우주청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박준호가 작성한 보고서였어요. 누리호 3차 발사 임무 성공적 완료. 13기 위성 모두 정상 작동 중. 궤도 안정성 확인 완료. 차기 발사 준비 착수. 그게 전부였습니다. 짧고 정확하고 담담했어요. 한국은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았어요. 일본은 달랐죠. 여전히 과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세토 국장과 마주쳤어요. 복도에서였습니다. 국장은 지쳐 보였어요. 몇 년은 늙은 것 같았죠. 류타,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은 게 잘못이었습니다. 실패를 덮으려고만 했죠. 한국은 실패를 분석하고 개선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국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저 별들 사이로 한국 위성 13기가 떠 있었어요. 600km 상공에서요. 한국은 해냈습니다. 독자 기술로, 자기 힘으로요. 일본은 그걸 지켜만 봤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어요. 한국 누리호 3차 발사 분석 보고서였죠. 첫 문장을 쓰는 게 힘들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3연속 성공으로 발사체 기술을 검증했다. 일본은 전략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 문장을 쓰면서 손이 떨렸어요. 이건 일본이 졌다는 걸 공식 문서로 남기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계속 썼어요. 엔진 성능, 임무 완료 시각, 궤도 정확도,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숫자와 일본의 숫자를 나란히 놓았어요. 대비가 명확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다. 체계적 준비, 빠른 개선, 민관 협력의 결과다. 일본은 이를 배워야 한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니 허전했어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저는 모니터를 켰습니다. 한국항공우주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박준호의 인터뷰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획대로 진행했을 뿐입니다. 다음 발사도 같은 방식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의 말투엔 과장이 없었어요. 그저 사실만 있었죠.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부러웠어요. 한국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일본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넓었어요. 하지만 그 하늘에서 한국이 차지한 자리가 보였습니다. 일본이 놓친 자리였죠. 저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과소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했죠. 한국은 강했어요. 기술도, 의지도, 체제도 모두 강했습니다. 일본은 그걸 배워야 했어요. 실패를 인정하고 개선하고 다시 도전하는 법을요. 한국이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저는 이제 그걸 알았습니다. 늦었지만요. 11월 27일 새벽 1시였습니다. 센터 분석실은 고요했어요. 모니터 6대가 켜져 있었고 저를 포함해 연구원 5명이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누리호 발사 시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세토 국장이 옆에 서 있었어요. 팔짱을 낀 채 침묵하고 있었죠.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1시 13분 화면에 발사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불꽃이 치솟았어요. 누리호가 천천히 상승하기 시작했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지켜봤습니다. 발사 전 18분 지연이 있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압력 센서 문제였대요. 하지만 해결됐다고 했어요. 18분 만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발사 직전 센서 문제를 그렇게 빨리 해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보통은 몇 시간이 걸리거나 발사 자체를 연기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18분 만에 해결했습니다. 현장 대응 능력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뜻이었죠. 발사 후 30초가 지났습니다. 엔진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60초가 지났습니다. 일단 분리 성공이라는 신호였죠.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데이터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2분이 지났습니다. 2단 엔진 점화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세토 국장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긴장이 풀리지 않았어요. 3분, 4분, 5분이 지났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분석실 안에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연구원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수첩에 시각과 수치를 적어나갔어요. 나중에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으니까요. 그때 데이터 분석팀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엔진 성능이 예측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화면을 다시 확인했어요. 추력 데이터가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세토 국장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3%입니다. 분석실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3%는 작은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발사체에선 큰 차이였거든요. 추력이 3% 높다는 건 엔진 설계가 그만큼 효율적이라는 뜻이었어요. 연료 소비도 최적화되어 있다는 의미였죠.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이 예상보다 훨씬 더 뛰어났던 거예요. 일본이 지난 1년 동안 겪었던 엔진 폭발 사고가 떠올랐습니다. JAXA의 엡실론 S 엔진은 2번이나 폭발했었어요. 2023년 7월, 그리고 2024년 11월이었죠. 49초 만에 터진 엔진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안정적이었고 예측을 초과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페어링 분리 성공이라는 신호가 왔어요. 15분, 2단 분리도 완료됐습니다. 모든 절차가 정확했어요. 오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보면서 불안해졌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었어요. 체계였습니다. 누군가가 중얼거렸어요. 3번 다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3연속으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18분 52초 위성 분리 시작이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얼어붙었어요. 예정 시각보다 2분 40초 빨랐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물었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정확했습니다.
2분 40초였어요. 연료 효율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뜻이었죠. 발사체 임무에서 2분은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똑같은 연료로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의미였거든요. 세토 국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국장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위성 분리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위성, 두 번째 위성, 세 번째 위성이 차례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데이터는 모두 안정적이었어요. 목표 궤도 600km에 정확히 배치되고 있었죠. 저는 화면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완벽했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위성도 성공적으로 분리됐습니다. 일곱 번째부터 13번째까지 모두 같았어요. 오차 없이 진행됐습니다. 분석실엔 침묵만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준비돼 있었던 거예요. 18분 센서 문제 해결도 2분, 40초 빠른 임무 완료도, 13기 위성의 정확한 궤도 진입도 모두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이었어요. 일본이 지난 몇 년 동안 자만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였죠. 25분이 지났을 때 데이터 분석팀이 중간 보고를 올렸습니다. 현재까지 모든 절차 정상입니다. 궤도 진입 정확도 99.6%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99.6%였어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일본이 도달하지 못한 수준이었거든요. 30분이 지났습니다. 8번째, 9번째 위성이 분리됐어요. 35분, 10번째와 11번째도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40분, 12번째 위성까지 완료됐어요. 이제 마지막 한 기만 남았습니다. 분석실 안 공기가 더 무거워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42분이 지났을 때 남극 세종기지와 교신 성공이라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남극 기지까지 준비했던 거였어요. 발사 후 첫 교신 지점으로요. 저는 그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한 거죠?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것만으로도 어려운 일인데 남극 기지와의 교신 시스템까지 구축해 놓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일본은 그런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죠. 세토 국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국장도 견디기 힘들었던 거였어요. 45분이 지났습니다. 13번째 위성, 마지막 위성이 분리됐다는 신호가 왔어요. 50분이 지났습니다. 모든 위성 분리 완료라는 최종 보고가 들어왔어요. 13기 전부였습니다. 데이터 분석팀이 최종 수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엔진 성능 예측치 대비 3% 초과, 임무 완료 시각 2분 40초 단축, 위성 궤도 진입 정확도 99.8%였습니다. 모든 수치가 일본의 예상을 벗어났어요.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이 압도적이었거든요. 일본은 예측을 틀렸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했고 자신들을 과대평가했습니다. 그 대가가 지금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새벽 2시쯤 제임 바르토스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성능이 일본 예측을 초과했습니다. 엔진 효율, 궤도 정확도, 임무 수행 시간 모두 우수합니다. 이제 동아시아 우주 산업 구도가 변할 것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어요. 제임은 맞았습니다. 한국항공우주청 내부 상황도 전해졌습니다. 박준호가 데이터를 조용히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치를 확인하고 기록하고 정리했어요. 축하하는 분위기도 없었대요. 그냥 담담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런 식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하고 정확했어요. 일본과는 완전히 달랐죠. 일본은 실패하면 축소했고 성공하면 과장했어요. 한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한국이 3연속으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모두 이렇게 정확했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틀렸다는 거였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했고, 자만했고,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가가 지금 숫자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2시 30분, 센터 전체에 긴급회의 소집 공지가 떴습니다. 분석실을 나와 회의실로 향했어요.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발소리만 울렸어요. 제 발소리였죠.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이미 10명 정도가 앉아 있었어요. 모두 침묵하고 있었죠. 세토 국장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데이터만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엔진 성능, 임무 완료 시각, 위성 궤도 정확도였어요. 모든 수치가 한국의 기술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예측이 틀렸습니까? 세토 국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어요. 다른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엔진 성능 3% 초과는 설계 단계부터 차이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었던 겁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일본이 놓친 건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은 변했어요. 체제를 바꾸고 민간과 협력하고 속도를 높였습니다. 일본은 그걸 보면서도 인정하지 않았죠. 한국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그 차이가 지금 이 데이터를 만든 거였습니다. 회의는 40분 만에 끝났어요. 결론도 없었고 대응책도 없었습니다. 그저 수치만 남았어요. 압도적인 수치였습니다. 저는 다시 분석실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엔 여전히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어요. 한국의 데이터였습니다. 새벽 3시, 일본 언론에서 속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국 누리호, 위성 13기 분리 완료. 목표 궤도 600km 정확히 안착. 임무 예정 시각보다 2분 40초 빠른 진행. 3연속 정밀 임무 수행. 기사 제목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숨이 막혔어요. 일본 언론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움직임을요. 더 이상 운이 좋았다는 표현은 없었어요. 정밀 기술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어둠만 느껴졌어요.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뛰어났어요. 엔진 성능도, 임무 완료 시간도, 궤도 정확도도 모두 예측을 초과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 앞에서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책상 위엔 제임 바르토스의 이메일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은 준비됐습니다. 일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일본은 1년 동안 4번 실패했습니다. 한국은 같은 기간 3번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그 대비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새벽 4시 센터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엔 무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센터에 남아 데이터를 계속 들여다봤어요. 뭔가 찾고 싶었거든요. 한국의 약점을, 오류를, 빈틈을요. 하지만 없었습니다. 모든 게 정확했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한국의 수치가 여전히 흐르고 있었어요. 완벽한 데이터였습니다. 엔진 성능 3% 초과, 임무 완료 2분 40초 단축, 궤도 정확도 99.8%, 13기 위성 전부 목표 궤도 안착, 남극 세종기지 교신 성공이었어요. 저는 그 숫자들을 노트에 하나씩 적었습니다. 나중에 보고서를 써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이 보고서를 쓴다는 건 일본이 졌다는 걸 문서로 남기는 일이었거든요. 저는 그 화면 앞에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